네, 안녕하세요. 메모장으로 알려드리는 남자 매열남입니다. 제가 올해는 사실 안 됐지만 유튜브를 이제 해보면서 진짜 쉽지 않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교육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 주제를 살리기도 어렵고, 그리고 약간 사람이 약간 그런 게 있잖아. 저도 강의 같은 거 볼 때 약간 에너지가 있는 선생님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큰일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그래도 하긴 해야겠는데, 그리고 발음도 안 좋고, 그리고 제가 그나마 이걸 살려보려고 컨셉을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건데, 이제 메모장으로 알려드리겠다, 메모장으로 알려주는 남자, 이건데 발음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메모장이랑 약간 틀을 이제 정해가지고 이제 쓰는데, 이 틀을 뭔가 고정시켜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리 딱딱 해야 되고, 뭔가 글로 쓰고, 깔끔하게 약간 일목요연하게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말도 잘 못하는데 그 정리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영상도 자주 안 올라가고, 그래서 설 연휴 때도 이제 하나 만들까 하다가 때려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꾼 게, 차라리 그냥 좀 가볍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을 편하게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채널들을 좀 찾아보다가 진짜 우연히 좀 재밌는 채널, 그러니까 저랑 좀 잘 맞는 채널을 찾았어요. 닥신TV라고 의사분, 신재욱이라는 의사분이 이제 하시는 채널인데, 막 중고차에 희한한 걸 다 이제 리뷰를 하는, 그리고 약간 인생 얘기도 하는 그런 채널이에요. 엄청 잡다한 것 같으면서도 엄청 재밌어요. 어차피 그냥 망하는 거. 지금 구독자가 저는 한 20명? 진짜 이제 학고라고 불리는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도 안 되죠. 이 영상도 조회수가 한 50명, 한 30명 나올라나 모르겠는데, 그냥 차라리 못할 거, 그냥 어차피 재미없고 이런 거, 그냥 좀 잘하던 사람 거라도 좀 빌려서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표방이지만,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컨셉이라 좀 따라해가지고, 제 기존의 이제 컨셉을 버리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알려드릴 주제는,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제가 좀 알려드릴 주제는, 학점은행제 그 플래너가 욕먹는 이유예요. 저도 이제 플래너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학점은행제 플래너, 그리고 뭐 다른 직업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욕먹는 이유는 엄청 다양한데, 그 중에 좀 크게 꼽아서 한 3-4가지 정도 한번 짚어서 좀 알려드려 보려 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일단 책임감인데, 학점은행제 플래너 같은 경우는 학생이랑 연결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옛날에 뭐 구몬이나 뭐 빨간펜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지도를 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대학교 약간 조교 역할 이 정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습 지도를 해주고 뭔가 든든하게 있어야 되는데, 직업이다 보니까 그냥 돈만 벌면 끝, 이런 생각으로 해서 학생을 내팽개치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들은 뭔가 열심히 알아보고 믿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결과는 그냥 잠수, 아니면 그냥 뭐 인수인계 되는데 인수인계 소식도 제대로 없고, 그리고 인수인계 된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보장받아야 될 권리가 어떤 건지 약간 의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생각하는 건 다 똑같겠죠. 학점은행제 그냥 별로구나. 학점은행제 플래너가 학점은행제를 망치게 되는 경우, 이게 가장 이제 주된 게 일단 플래너의 책임감.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학점은행제라는 걸 모르니까 플래너랑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팔고 끝, 뭐 받고 끝,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관리를 좀 해주고 기존 학생들한테도 좀 신경을 쓰는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거짓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교육원에 소속이 돼 있더라도 학습 플래너들은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받는 경우가 꽤 많아요. 뭐 얼마나 크냐 작냐의 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영업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약간 그 증진을 위해서 또 기존이랑 신규랑 이렇게 나뉘어요. 원래 이제 등록을 받아놨던 기존 학생, 그리고 새로 이제 유입되는 신규 학생, 약간 중고차 같은 거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내가 차후 관리라는 걸 좀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이 관리가 이제 좀 부족하고, 이 차후 관리를 이미 약간 퍼트려 놓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장담을 해놓는 거죠. 내가 이것저것 다 도와주겠다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제 그때가 되니까 뭐 과제면 시험이면 다 도와주겠다. 근데 다 도와주는 것도 한계치나 좀 정해져 있거든요. 이걸 다 도와주겠다고 처음에 다 이제 싸질러 놓고, 나중에 되고 보니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못 지키는 경우, 책임감이랑 약간 비슷한 뭐 직업의식 이런 걸 수도 있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저해되는 요인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세 번째는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아무래도 이제 분야별로 학습 플랜을 원래 짜는 게 이제 플래너의 일이에요. 근데 분야별로 이제 전문성이 있으면은 사실 좋은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편입이든, 아니면 뭐 대졸자 전형이라는 전형이든, 아니면 사회복지사나 뭐 보육교사 이런 자격증 따는 거든, 뭐라든 전문성이 있어서 그거랑 이제 매칭을 시켜줘야 돼요. 그 매칭을 잘 시켜주는 사람은 당연히 인기가 엄청 많겠죠. 내가 약간 신규 학생이 많고, 신규 유입된 학생이 많고, 그리고 기존 학생한테도 좀 예쁨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을 전파를 시켜줘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문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인데 기본 조건 자체가 간단한 그냥 학습 플랜이다 보니까 사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고 진짜 괜찮은, 약간 어떻게 보면 가성비인 거죠.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나한테 무료로 이제 도와줄 사람을 찾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학생분들은 잘 모르니까 이 전문성을 엄청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이제 전문성에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맞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거예요. 뭐 본인이 딱 알고 있는 선에서 알려주면 괜찮은데 이 전문성도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내가 다 알고 있고 이 입시 쪽으로 뭔가 해봤다, 경험해봤다. 제가 이제 심한 경우를 본 건 학벌까지 위조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게 약간 통틀어지는 문제인데, 교육원이 결국에는 회사 역할이잖아요. 회사 안에 이제 플래너라는 이제 직원이 있는 건데, 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채용 시스템을 교육원에서 갖춰놔야 되는 게 당연해요. 근데 교육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갖춰놓지 않아요. 그리고 직원에 대한 교육도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요거는 잘 되고 있는 곳들은 많이 못 보긴 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학습 플랜을 짠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교육원이 다 괜찮게 되고 있지만 인수인계에 대한 정확한 시스템,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뭔가 기존 학생까지 만족도를 지키기 위한 시스템, 이런 게 부족한 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원이 주된 역할을 하니까 사실 교육원이 어떻게 이제 흘러가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의 이제 사람 보고 하는 거죠, 학생분들은. 그래서 1대1 매칭해가지고 나는 이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건데 이 사람이 책임감이 결여되고 뭔가 신뢰가 없고 하면은 결국에 학생은 그냥 이제 중간에 붕 뜨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플래너가 욕먹는 이유들이고, 다른 이유도 있겠죠. 다른 이유도 있고, 그리고 욕먹는 것만이 아니라 분명 이제 플래너가 약간 은인 같은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실제로도 저도 이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좋은 얘기들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한데 쉽지 않은 직업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교육원 에 대한, 그러니까 교육원이나 학점은행제라고 하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익숙한 편입이라든지 대학원을 가는 거, 아니면 입시 쪽이나 자격증 쪽, 이렇게 보통 전문 분야를 잡아가지고 그걸 약간 밀고 나가는 건데, 저희도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올바르게 정확한 100% 팩트만 또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또 이제 쉽지 않을 때가 있어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운 직업, 여러 가지가 좀 공존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약간 유튜브를 이렇게 해보는 거는 재밌는 것 같아요. 쉽진 않지만.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찍었던 영상 중에는 가장 볼품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가장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내일 모레가 될 수도 있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좀 더 좋은 퀄리티, 그리고 좀 더 나아진 외모, 이런 걸로 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